다음 보시는 세계지도는 각 나라들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짙은 오렌지색에 가까울수록 경제대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세계 경제의 1.76%를 차지하는데 이는 인구 대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실제로도 우리나라는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이죠. 한편 잘 사는 나라의 순위를 매길 때 사용하는 지표는 바로 1인당 국민소득인데요. 이 지도에서 청록색으로 표시된 국가들의 1인당 국민소득은 연간 25,000달러 이상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들인 룩셈부르크, 스위스 및 우리나라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지난 50년간의 한국 경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보여준 나라답게 과거 개발도상국 시절 매년 1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물론 눈에 띄는 두 번의 극심한 경기 침체도 보이는데요. 1998년 외환위기의 경우 마이너스 5% 이상의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한 나라의 경제적 위상, 국민의 생활 수준, 그리고 경기를 체감하는 데 사용하는 지표는 국내 총생산, 흔히 말하는 GDP입니다. 이를 측정하기 위한 최초의 시도를 한 사람은 17세기 영국의 윌리엄 패트입니다. 그는 당시 사람들의 임금과 토지, 선박 등에서 나온 소득 등을 추정하여 당시 영국의 경제 규모를 산정하였는데 이는 주변 국가와의 전쟁을 대비해 영국이 얼마만큼의 세금을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계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매우 정치적인 이유였는데요. 실제로 패티는 당시 영국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홀란드의 수치도 계산하였지만 이 수치들은 세상에 발표되진 않았습니다. 국민소득 산정이 본격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세기에 들어와서인데요. 1932년 미국 의회의 결정으로 경제학자 사이먼 코츠네츠가 당시 대공황으로 인한 피해 정도를 측정한 것이 GDP의 시초입니다. 다만 이때에는 1929년에 일어난 일을 3년이 지난 후에 계산한 것이 특징입니다. 시간이 흘러 세계 2차 대전으로 인해 경제학자들은 전쟁 비용 지불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무기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되는 정부 구입 역시 GDP에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의 막판, 브레튼 우주 협정으로 인하여 세상에 태어난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은 GDP를 경제 발전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합니다. 이로 인하여 세계 각국은 국민 총소득을 산정하기 시작하였고 유엔은 이에 대한 산정 기준도 만들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경제지표로 사용된 이 숫자는 사실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요. 사이먼 쿠즈네츠의 경우도 1930년도에 이미 이 수치는 한 국가의 부를 측정하는 자료가 아님을 강조할 정도였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단순히 생산을 강조하기 때문에 군수물자의 생산, 환경을 파괴하는 경제행위조차 국가의 경제성장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가사노동이나 육아 등의 가치는 포함되지 않고요. 또한 GDP는 삶의 질이라는 측면과 분배 등의 문제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에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과 수명이 포함된 유엔의 인간개발지수, 환경 및 사회적 분야를 포함시킨 참진보지수 등 GDP에 대안으로 고안된 지수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들이 세계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GDP는 앞으로도 오랜 시간 정치, 경제적으로 중요한 숫자일 것 같습니다.